네. 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말을 되뇌인 거예요, 아가는. 입장에서는 방법인 거거든요. 응. 안녕하세요, 어머니 프로모 원장 전미아입니다. 아이고. 응, 네. 응. 네. 어머님이 사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그 신청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다 살펴봤고요. 네. 지금 벌써 근데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식물 심기 활동하느라고 원이 평소랑 조금 달랐더니 또 엄청 울었어요. 그날은 어제는 그래서 어떻게 케어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원래 낮잠을 자야 되는데 저도 네.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니까 음, 그냥 근데 이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너무 육아서나 이런 거를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도 그 순간에. 네네. 그래서 그냥 조금씩 적응을 시키자 해서 제가 한 발 후퇴하고 그럼 낮잠은 자지 말고 점심까지만 먹고 내가 데리러 올게 하고 보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를 이제는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웃으면서 자기 엄마가 왔다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새침하게 그냥 느긋하게 걸어왔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네네. 아침에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엄청 우는데 그래도 음. 저는 선생님이랑 어제 약속한 게 있어서 그냥 울어도 넘기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어머님, 좀 엄마가 지금 계속 혼란스럽고 마음속에 네. 걱정되는 바가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지금 내가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응. 네. 엄마는 어떤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음.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불안도가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높은 건지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저는 아이가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불안도 있지만 떼쟁이에요. 떼를 심하게 쓰고 고집이 되게 세요. 이렇게 표현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근데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선생님은 고집이 세다, 집에서 응석을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거를 이제는 남편과 얘기해보니까 저희는 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긴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했을 때에는 막 때를 쓰거나 고집을 많이 부리는 아가는 아닌데, 네. 근데, 음, 근데 반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좋고 싫음이 되게 분명하고 음, 언어가 빨리 트여서 일찍부터 문장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아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한데 음, 제가 그거를 말이 통하니까 이해를 시키면 아이가 알겠어 하고 이렇게 좀 빨리 울음도 빨리 끊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선생님은 고집이 세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모르겠고 또 어린이집 내가 갔다 알고 오고 있었던 내 아이가 맞는 건지. 네, 선생님 네, 말씀이 맞는지 제가 제 네네. 생각하는 그걸로 밀고 가야 되는 건지가 이제 그래도 좀 어느 기준이 있고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음,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걸 제가 기준을 두고 음. 아이를 이제 양육해야 되는지가 일단은 엄마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아이가 정말 맞는 건지. 왜냐하면 내가 바라봤던 아이랑 그리고 또 어찌됐건 낯선 타인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는 내 아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럼 과연 네, 무엇이 맞는 것인지도 엄마가 지금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동시에 엄마가 생각했던 아이에 대한 해석과 선생님이 보는 아이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엄마가 생각했던 거 대비 조금 젊은 층의 선생님이다 보니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선생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면 네. 무조건적으로 편하거나 생활이 수월하게 흘러가기는 쉽지 않은 아이다라고 저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부터 한번 좀 네. 점검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있죠. 내 아이가 다소 까다롭고 뭐 하나 지나가는 게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엄마하고 아빠는 이제 아이하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함께했던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엄마하고 아빠는 내 아이의 그런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루면 이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쉽게 수그러들고 수긍하는지의 방법의 노하우가 엄마 아빠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네, 네.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 더 잘 아이를 다루는 거랑 내 아이 자체가 다소 까다로움이 있는 거랑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앞으로 만날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만큼 책을 잘 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응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네. 아빠가 책을 이해하고 맞춰주고 혹은 한테 좀 더 알맞은 형태의 뭔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쓰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이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해서 특이사항 이런 거 적어주신 내용에 보면은 낯가림이 심하고 탐색 과정이 길고 새로운 대상, 뭐 장소, 사람, 음식에 거부감이 심한 편이고 초반에는 새 네. 옷을 입는 것도 어려워했고 샤워 후에 타월을 머리에 두르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인다. 네. 네. 근데 어때요? 이런 모습 볼 때 엄마는 어때요? 처음에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네가 이게 왜 불편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제가 한동안 좀 산후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심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기질이, 아이는 세 가지 기질이 있는데, 음, 얘가 이제는 뭐, 그 까칠한 아이인가? 뭐 느린 아이인지 까칠한 아이인지 이 두 개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순한 느린 아이는 아닌 아이인지, 거는 이제 알게 까다로운 되었는데, 아이인지, 예. 네네. 그 두 성향 기질 중에서 얘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가 지금도 좀 약간 혼란스럽고, 음, 제가 또 부모이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걸 더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건지. 그러고 이해는 나는 안 됐어요. 근데도 어찌됐든지 간에 뭐 막 너무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에다 타월을 두른 건데 그것만 보고도 애기가 너무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엄마는 이건 그냥 너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러지 싶잖아요. 뭐 어떻게 네. 반응하셨어요? 처음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네, 저도 모르게 다음날 저도 습관적으로 또 타월을 올리고 나오잖아요. 그쵸. 응. 근데 이제 아이가 또 엄마 그거 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엄마 이거 빼면 물이 음, 뚝뚝 떨어져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또 다음날 엄마 이거 빼. 그랬더니, 이거 또 물이 떨어지는데 하니까 엄마 이거 빼면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자기가 들은 네네네. 내용을 혼잣말로 정리하고 해석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는. 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낯선 자극이잖아요. 엄마 머리에 뭔가가 이렇게 뚱하니 올라가 있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네, 평소에는 우리는 네, 타월 머리 안 두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새로운 거, 나한테 평소 익숙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되게 크게 반응하는 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네, 맨날 엄마 머리는 타월 없이 그냥 있는 머리인데 갑자기 엄마 머리에 타월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시각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뭔가 익숙하지 않고 거슬리는 게 싫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얘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설명해 줬잖아요. 이걸 엄마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 그걸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봤을 때
또 오늘도 그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전히 낯선 자극이죠. 그렇지만 네, 엄마가 줬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엄마의 타올을 보고 엄마 그거 빼 했는데 동시에 엄마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 아가 연합돼서 떠올랐어요. 아가가. 네, 그래서 네, 네, 그걸 스스로 말하면서 엄마의 그 새로운 모습, 새로운 타올이라는 자극을 내가 나를 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말을 되뇌인 거예요, 아가는. 네, 그게 이제 네, 네, 자기가 어, 입장에서는 나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엄마가 나한테 줬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로 쓴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요, 어머님, 가 낯선 자극에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맞고 익숙하지 네, 않은 걸 불편하게 여기는 아이는 맞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네, 헷갈렸었던 기질 중에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아이인 거는 이제 어머님이 기술해 주신 내용들만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엄마가 한테 주는 어떤 정보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걸 내가 나를 조절하는데 쓰는 아이기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다소 까다롭고 불편함을 잘 느끼는 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정해주고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네. 거 말고 정말로 많이 불편해해서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 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지금까지 시도해서 안 됐던 게요. 네, 그 문화센터에서 역할극 할 때, 네, 뭐 무슨, 만약에 닭을 뭐 모양을 한다 그러면 뭐 음, 음, 닭뼈슬을 머리다 두르고 뭐 닭 네. 옷을 입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제가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한 어. 번도 이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뭔가 낯설고 새로운 거 이렇게 부착하거나 입는 거 네.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 초반 작년에는 겨울에 장갑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네, 올해 들어서 모자를 자기 반 친구 어, 형이 쓰고 가는 걸 보더니 나도 네, 모자 써볼래 하더니 홈플러스에서 혼자 모자를 썼거든요. 어. 근데 그 네, 지금 전까지는 절대 안 쓰고. 네, 절대 안 썼어요. 근데 음, 그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네, 친구를 보면 따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큼은 애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게 네. 생일날 한복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그 한복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원래는 옛날에는 새 옷에 거부감이 심했는데 요즘은 뭐 옷 입히는 거는 괜찮아졌어요. 새 옷도 그냥 꺼리낌 음, 없이 입고 네, 그냥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만큼은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어머님이 또 적어주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포옹하거나 붙어 앉아 있으면 울고 떨어지라고 한다. 이건 되게 일상 사건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조금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네. 그냥 보통 이제는 지금 나이에는 엄마가 자기 거라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네. 그걸 폭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아, 엄마 어깨 불편하니까 아빠가 주물러주면? 주물러 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그치, 그치, 내잖아요. 그치. 어깨가 예. 너무 아프니 그러면은 엄마 아프게 하지 마. 그리고 울어요. 오해하는구나. 예, 울고 음, 저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웃겨서 얘기하는 건데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냥 제가 웃다가 상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습관이 있거든요. 웃을 때. 네네. 그러면 아이가 조금 흠칫 놀래요. 어,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엄마도 뭐 이렇게 툭 치면, 네. 갑작스러운 엄마의 그런 움직임에. 아빠 툭 치면 예. 아이가 흠칫 놀래는데 네네. 그게 저희 부부도 갑자기 흠칫 놀래요. 아이가 잘못된 게 놀래니까. 아닌데 아이가 오해할까 봐 네네네네.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거를. 아, 그렇구나. 어머니, 그러면은 엄마가 막 어깨가 너무 결려서 남편이 주물러 주는 거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우리 네, 일상의 자연스러운 애정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가 오해해서 아빠, 엄마 아이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거는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야. 그래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싫대요. 아, 어찌됐건 엄마가 네, 아 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가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엄마가 뽀뽀하는 것도 어, 어. 싫어하고요. 그리고 네네. 그 앞에 자동차 탔을 때 제가 보조석에 앉았을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어깨가 아프니까 팔 하나를 제 의자 뒤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조차도 불편해해요. 어, 그럼 가 그때 불편한 반응을 주로 어떻게 표현해요, 어머님? 막 아빠 손 치워 막 이래요.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음. 그럼 저는 불편했어. 근데 뭐 이렇게 저는 뭐 처음에 수용해요. 불편했구나. 근데 아빠가 팔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네네네네. 아빠가 팔이 아파서 그런 거야. 혼자 이렇게 또 쭝얼쭝얼 대요. 그럼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는 채은이한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설명해 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빠가 채은이한테 대응을 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아빠는 음. 거의 그냥 말을 안 하고요. 왜냐면 네. 제가 선수 쳐서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빠 쓸데없는 소리 어, 할까 봐 제가 먼저. 그리고 아빠가 상처받을까 봐 네네네네. 먼저 얘기도 해. 그 일부러 아빠 편을 좀 들면서 얘기해요. 아빠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자기가 먼저 입을 내뱉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 아이한테 대놓고 저리 가, 귀찮아,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가 달래지거나 이러긴 어렵겠네요. 아빠를 통해서는. 제가 사실 정보가 좀 필요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어머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어머님. 참 봐봐요. 아빠가 그냥 운전을 하다가 어깨가 아파서 그냥 엄마 보조석 쪽으로 팔을 그냥 뻗었어요. 근데 그것도 싫대요. 하지 말래요. 그냥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려야 돼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타올을 둘렀어요. 그것도 빼래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끼고 입는 장갑 너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어요. 모자도 그냥 쓰면 되는데 거부하다가 우연히 조금 크면서 다른 친구가 쓰는 걸 보고 이제 그제서야 썼어요. 그죠? 어머니 지금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자극들이나 어떤 변화들을 쉽게 잘 못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는 여기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혼란스럽다라는 거는요, 어머님.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일상에서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본인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소 익숙하지 않은 크고 작은 변화나 새로운 자극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이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문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보다는 있는 축에 속하는 게 맞아요. 다만 엄마가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는 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다소 까다롭고 일상을 적응하는 게 다른 친구들 대비 느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항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엄마가 그런 의 상태를 먼저 잘 읽어주고 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안정감과 알맞은 메시지를 전달해준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랑 살면서 가 절대 편안하고 무조건 잘 적응하고 수월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그런 한테 다소 조화로운 성인으로서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굳이 문제는 없어 보였으나 라는 말을 쓰는 건데 사실 자체가 문제가 없냐라고 하면 뭐 다소 까다로운 거 새로운 거를 그냥 잘 못 받아들이는 거 이게 만약에 문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축에 속한다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엄마가 를 봤을 때에는 엄마가 벌써 불편해하는 감정에 대해서 읽어주잖아요. 까다로운 친구들이 낯설고 새롭고 거부 반응 보일 때에 아 이게 싫어 불편해 하고 아이의 상태와 감정을 읽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까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이해가 일단 잘 안 돼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추우면 끼는 장갑이고 그냥 팔이 아프면 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다가 툭 치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는 그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잘 넘어가지질 않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런 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잘 이해해주고 그런 를 엄마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래? 이거 별것도 아닌데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를 엄마는 는 불편하구나 로 이해하고 다가가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있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봐봐요. 당장 같은 식구라도 아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마만큼 가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걸 먼저 읽어주고 케어해주는 건 아빠도 확실히 좀 서툴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같이 지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엄마가 그 역할을 먼저 되게 잘해줬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초로 이제 엄마랑 분리돼서 어디를 가기 시작했어요? 원에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마음을 먼저 알고 달래주는 것보다는 가 이제 이 세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는 몫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엄마 얘기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그리고 그냥 여타 편안한 기질의 아이들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을 되게 소소하게 나노 단위로 놀래고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엄마는 웃으면서 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툭 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제스처에도 막 놀래니까 엄마 아빠도 놀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포인트에서 뭐가 무서움으로 다가가고 뭐가 불편함으로 다가가고 뭐가 놀라움으로 다가가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라는 장소가 낯설 거고 거기에 친구들도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막 만나서 점점 친해져야 되는 대상이고 선생님도 이제 새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테는 어린이집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테는 되게 다채롭고 불편한 자극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찾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3배, 4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뭐 아빠 팔 치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뭔가 불편한 자극에 대해서 다소 날카롭거나 엄마 아빠한테 약간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들이 잦을까요? 거의 명령어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반응해 주세요? 그냥 첫 번째는 내 말투를 보고 좀 따라했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네네. 예전에 강사 생활을 했어서 말이 굉장히 좀 따박따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말투를 보고 따라했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언어가 빨리 트이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해줬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음성이 좀 커지고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느릿느릿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와서 밥 먹어, 밥 먹어야지, 이리 와 앉아, 막 이렇게 하니까 명령도 되다 보니까 아이도 그걸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명령어조로 다소 날카롭게 표현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짜증 섞인 말투가 많아. 근데 어머님께서 한테 아까 뭔가 감정을 읽어주거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이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하듯 어조가 나왔거든요. 그런 어조들을 들어보면 뭐 앉아 밥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은 다소 명령조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를 달래주거나 감정을 읽어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 생각보다 되게 애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되게 친화적인 목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특히 이제
까다로운 친구들은 아이가 자꾸 새로운 자극을 불편해하고 과도하게 감정 반응을 보일 때 엄마도 결국은 아이한테 짜증을 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진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엄마는 되려 가 불편해하고 까다로울 때 이거 불편했어, 이게 싫었어 라고 감정 읽어주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되려 엄마가 한테 평상시에 보이는 어떤 짜증이나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감정 반응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는 이미 엄마 아빠한테 보이는 어떤 짜증이나 명령어조와 같은 거는 정서에 기반해서 나올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니까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거고 다소 날카롭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짜증이 나서 이러는 거구나 하고 감정을 읽어줬지.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싫은 건 엄마도 알겠는데 아빠 팔 하지 마 라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줘 라는 식으로 가 지금의 감정을 어느 정도로 다듬어서 표현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바로 짜증내듯 얘기하는 그 어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감정은 받아주지만 지금 의 행동이나 아빠한테 사용하는 언어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준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는 또 다른 사회 공간에 갔을 때에는 그러한 의 행동 패턴들이 다소 고집이 있거나 아이가 자꾸 떼를 쓰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맥락에서 를 해석했던 것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금 를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좀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이제 좀 되세요? 그래서